야, 이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는 즐겁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분을 정말 잘 모셔야 한다. 1시간 전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던 지선 씨. 빨리 좀 와. 이러다 늦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는 좀... 아이고 시간 없어. 어? 아유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어? 아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해야 돼. 응? 알았어. 이번엔 잘해볼게. 엄만 우리 딸만 믿는다. 우리 집안 살릴 사람은 너뿐이야. 알았지? 지지배야. 자 얼른 가자. 얼른 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엄마에게 등 떠밀려 호텔방에 오게 된 딸 지선 씨. 대체 엄마 영애 씨는 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며칠 후. 엄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애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영애 씨의 죽음. 하고 10년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 10년에 걸쳐 벌어진 이 모녀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6개월 전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 영애 씨, 뭔가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 컬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없어요? 아니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죠. 옛날처럼 머리 힘주고 맞선 안 나가요. 뭐라고요? 맞선이요? 아니 이 예쁜 내가 어디서 주사를 잘못 맞고 왔나? 아니 우리 아이가 아무 남자나 만나는 그런 아이로 보여요? 아이고 참 수준들하고는. 아니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됐어요. 아 지성아 빨리 가자. 아이고, 아무리 귀한 딸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극성 맞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뭐예요? 자기 처음 봤구나. 저 아줌마 동네에서 엄청 유명해. 자기 딸이 앞으로 폭삭만한 집안을 일으킨다 나보라나. 뭐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재벌이라도 만난대요? 그런 거 아니 뭐겠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만나려고 저러는지. 아휴 참.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어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선 씨가 만나려는 분이 바로 이 높은 빌딩에 있나 봅니다. 아휴 그냥 망하려면 예편이 때문에 그냥 부정 타겠네 이게. 넌 신경 쓰지 말고 맘 단단히 먹어. 알았지? 몇 번을 얘기해. 알았다고요. 아유 엄마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 실수 안 해. 오늘은 꼭 성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는 우리 딸만 믿어. 응? 자 얼른 가자. 응. 모녀의 간절한 그 바람이 오늘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선아. 보아하니 일이 잘 안 풀린 모양인데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도 말이다.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 아유 지선아. 엄마 나왔어. 속이 상해 있는 이 와중에 홀로 태평한 한 사람. 귀한 아들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네가 지금 술이나 퍼마시고 다닐 때야? 엄마 좀 그만해. 아파. 네가 이러고 다니니까 누나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알아? 아이 진짜. 누나 또 안 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언제쯤 대박 터지는 거야? 누나도 내일 모레면 40이라고. 네 누나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넌 참말 말어. 벌써 몇 년째야. 누나 성공 못하면 다 엄마도 다 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야, 박지용,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넌 누나가 계속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누가 좋대? 근데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데? 아! 너 누나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누나! 이 집에는 누나밖에 없지? 다 필요 없어! 이씨. 지용아, 아유 얘 지용아. 정말 짜증나. 참으로 이상한 가족입니다. 남동생조차 누나 지선 씨가 그 일에 성공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와 딸은 10년 동안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분을 만나 일을 성사시키면 단번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동생 역시 엄마와 누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아유, 지선아, 저기야. 아유, 드디어 찾았다. 얼른 가자. 아이고. 이번에도 딸을 앞세워 누군가를 찾아가는 엄마 영애 씨. 모녀가 이토록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분은 대체 누굴까요? 아무래도 두 사람 뭔가 은밀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그렇지 엄마가 딸에게 떳떳지 못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녀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 씨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바로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데 그때 어르신, 저희 딸 좀 꼭 좀 거둬 주십시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모녀가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지선아, 이게 무슨 짓인가?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 이 사람 외갓집이 무당집이었다면서요? 그동안 숨겨온 모녀의 비밀, 굳이 내보이고 싶지 않은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저기 김서방, 내가 저기 설명을. 조상신이 자신한테 붙어 있다는 둥 하루 종일 헛소리를 해대고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네?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여보. 그러던가 말던가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놔. 대대로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의 삶을 살았던 집이지만 딸만큼은 평범하게 살길 바랬는데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었던 걸까요? 그 후 오래도록 병을 앓은 딸을 돌보며 엄마 영애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낫지 않아? 벌써 며칠째야. 병원은 무슨 헛돈만 쓰는 거지. 그분을 모시면 나을 거야. 또 그 소리야? 네 외할머니도 네 누나처럼 신병을 앓다가 그분을 모신 다음에 말짱해졌어. 집안도 풍족해지고. 아 근데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얘기긴 한 거야? 아 그렇대도 그때 네 외할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동구밖까지 줄을 섰어. 네 누나도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딸이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막막해진 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 신내림을 받기 위해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엄마와 딸. 신을 모시기 위해 온갖 지성을 들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신내림은 번번이 실패를 했고 그렇게 딸이 신을 모실 날만을 기다리며 무려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모녀는 유명한 무속인의 집을 찾아간 것인데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영험하기로 유명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내가 어딜 좀 다녀오느라. 아이고 아닙니다. 그저 잘 좀 봐주십시오. 벌써 여러 차례 내린 곳을 받았구만. 그런데 아무리 치성을 들여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웬만한 것들은 신달로 안 거둬. 안 될 년 붙잡고 못 알아서고로운 짓을 해. 이번에도 헛걸음을 한 걸까요? 그런데 네. 그런데요? 자네 딸은 딱 보니까 그분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시네. 정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모녀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성사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놔. 돈 내놔. 돈 어디 있어? 어디다 준비했어? 비켜.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도장 어딨어? 내림굿을 앞두고 지선 씨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다스려야 하는 이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동생 지용 씨. 너 왜 이래? 숨겨놓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만해! 너한테 줄 돈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 지용 씨 이러다 큰일을 낼 것만 같은데요. 엄마와 누나에게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혼을 당하고 친정집에 머물러야 했던 지선 씨.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자.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고맙다, 지용아. 그래. 네 누나가 신내림만 받으면 집안 일으킬 거니까. 그때까지 지영이가 고생 좀 하고. 고생은 무슨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홍 씨는 누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 이것밖에 못 해주겠다. 고맙다. 야, 언제까지 엄마랑 누나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건데. 지용 씨는 누나의 내림굿 비용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녀의 구판은 계속됐고 그저 잘 좀 봐주십시오.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손을 내! 지영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서는. 이거 안 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그까짓 돈 10배, 20배 다 갚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금. 벌써 몇 년째야! 내 돈 갖다 쓴 게 얼마냐고! 아이고 정말.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다 때려치고 싶다고! 10년의 기다림이 남긴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아유 저런 저. 지용 씨,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임마. 안 그래? 무슨 돈이요? 박지성이가 너 누나 맞지? 예? 당신 누나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7천만 원이야. 누나가 넘게 안 되면 동생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임마. 안 그래 이 새끼야.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누나 지선 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까지 떠안게 된 지용 씨.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아니!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난장판이 된 집안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영애 씨가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대체 지난밤 이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느 날 남매의 엄마인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녀는 10년 동안 내림굿을 받기 위한 구판을 벌이며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비용을 남동생이 감당하면서 남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참혹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집니다. 며칠 후 선배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무슨 소리야? 피해자가 경험한 흔적이 전혀 없고 혈흔이나 칼의 방향 등을 봤을 때 이게 꼭 자살처럼 보이거든요. 자살? 그런데 근데 자살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죠? 자살을 위장한 살인 사건이란 겁니까?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난 아니라고요.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던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다던데요. 그러니까 싸운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술 많이 취했었죠? 술 마신 것도 죄예요?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사실 지용 씨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못 찾은 줄 알고. 사건 당일 그만해! 너한테 줄 돈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지용 씨는 그 길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지선 씨 역시 내림굿을 받으려 애쓰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 모녀는 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해? 미안하다 지선아. 돈은 어떻게든 엄마가 구해볼 거니까 너는 지성들의 생각만 해. 그놈의 집안 내력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당했는데 지선아. 할 수 있다며 엄마만 믿으라며. 미안하다. 딸의 하소연에 엄마 영애 씨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딸이 신내림만 받으면 가족 모두가 평안해질 것이란 믿음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10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고 참담한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딸에게 칼을 내미는 영애 씨.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영애 씨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집안이 편안해지지. 내가 엄마 내가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너밖에 없어. 얼른 지긋지긋해 못 살겠어. 얼른 끝내자고. 이러지 마. 왜 이래? 싫어하지 말라고. 지선아, 너밖에 없어. 얼른 끝내라고. 싫어 왜 이래? 하지 마. 끝내.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긴 엄마는 딸에게 칼을 쥐어주었고 그 칼을 잡은 딸은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살해한 범인은 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1억 원에 달하는 빚 문제로 아들이 홧김에 집을 나가버리자 엄마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딸에게 칼을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을 죽이라고 했다며 촉탁살인임을 주장했으나 결국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일체를 자백한 박지선. 누나.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누나. 아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이제 치성을 더 드렸어야 했는데. 제발 그만 좀 해. 이러려고 우리 10년 동안 꿈만 버렸던 거야? 이러려고. 지웅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만 오시면 다 잘 될 거야. 알았지? 칼이 아닌 자신의 삶을 움켜쥐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운명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